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스몰 스쿼드와 선수 관리. 예. 요게, 플랜 A 태상권 요까지도 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아르테타가 실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네이션스 리그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개편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경험하던 것보다 최소 5경기에서 10경기 이상이 지금 추가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밀렸던 유럽 대회들이 본래는 4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대회들이 갑자기 막 2023년에 몰아서 치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선수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피지컬 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르테타가 추구해왔던 스쿼드의 스타일은 저는 분명히 맨시티의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이제 영감을 받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베스트 11 위주로 시즌의 대부분을 돌리되 필요할 때에는 선수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전술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쿼드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7+5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23명 정도로 22명에서 3명 정도로 팀을 구축해서 비어있는 공간은 이제 유망주를 콜업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남겨두고, 선수들의 주급과 이적료를 이 고밀도 양질의 선수단을 만드는 데 투입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그렇게 해서 28명, 25명의 스쿼드랑 비교를 해도 오히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의 발이 맞으면서 그 경기력은 훨씬 더 집약적으로 높아져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이런 방식의 이제 접근을 취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이 최근 1, 2년 동안 급속도로 이제 시대에 뒤처지는 스쿼드 운영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타이밍에서 아르테타의 아스날과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동시에 미끄러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미끄러진 폭이 맨시티가 좀 더 넓어서 맨시티가 저희보다 한 2단계 밑에 있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미끄러졌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확보해놓은 그 경기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져도 2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에단 은하네리와 루이스 스켈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포텐 터진 선수들이 존재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가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순위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스몰 스쿼드를 지적하시면서 플랜 A와 베스트 11을 고집하고 선수 관리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 그 이른바 이제 선수를 혹사시킨다고 이제 비난을 받아왔던 김성근 같은 전 야구감독님 같은 분과 비교되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르테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좋게 볼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스몰 스쿼드가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더 나은 방식의 팀 구성 원칙이고, 그 고밀도의 완성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스날이 열심히 온 건데, 아스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축구 선수들의 이 체력 소모와 경기력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그 축구 그 노조나 이런 쪽에서 항의를 지금 하는 수준의 문제가 돼버렸고요. 저는 이게 오래 갈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네이션스 리그가 과연 권위 있는 대회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좀 하나가 되고, 이건 너무 명백하게 피파 같은 데서 이제 축구 선수들의 이제 경기 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수익도 좀 높게 거두고 축구의 영향도 넓히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선수들이 언제까지 동의해 줄 것인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 실기한 건 맞다, 못 따라간 건 맞다. 근데 요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르테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던 캠벨과의 기사를 읽는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 스쿼드의 필요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해서 이런 스몰 스쿼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비와 미드필더에서는 충분한 뎁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명의 선수를 구입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플랜 A 고집하고 있다, 선수를 혹사시킨다라고 한 점은 아직 저희가 뎁스를 확보하지 못한 포지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 역량이 떨어진 선수를 쓰지 않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그만큼 경쟁하고 선수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벤치 멤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제 생각에 지금 미드필드하고 수비에서는 저희가 그 스쿼드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진에서는 아직 갖춰지지 못한 건데, 그건 저희가 뒤에서부터 팀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당연히 앞으로 공격진에서도 여러 선수가 로테이션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팀 뎁스를 아스날도 꾸리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티 재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파티 재계약은 지금 안산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성폭행 행위 같은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파티가 주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연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계약으로 풀려서 이제 연봉 한번 마지막으로 튀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한 1년 정도 재계약해주고 주급을 약간 깎아주는 방식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파티가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티는 이번에 내보낼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세이브된 주급을 가지고 이제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재원을 투입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조르지뉴가 같이 나가긴 하지만, 조르지뉴가 경기를 올 시즌 거의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는 유스를 콜업하는 방식으로 메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령 뭐 스켈리도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것이고, 뭐 로콩가를 못 팔면 데리고 와서 몇 경기 안 뛰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이제 조르지뉴와 파티의 이별은 거의 결정된 수준이다.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걸 봐도 남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상철님께서 스쿼드 양으로 성적을 따지려면 리오폴 순위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결과론인 거다. 바르샤 같은 유습 체계로 작업되는 게 비정상적인 거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스쿼드가 크지 않아도 리버풀 같은 팀, 스쿼드가 작은 팀이 좋은 순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네, 그쵸. 이것도 이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버풀 선수들이 아스날 선수들보다는 피로도가 좀 적었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그 유럽 대회를 2번 연속 최종전까지 뛰었다라든지, 로테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리버풀은 이번에 운이 좋죠, 참. 네. 왜 아직도 안 다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저희는 좀 너무 과하게 많이 다쳤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한 3년 정도의 누적치가 지금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그때 아스날이 스쿼드를 로테이션 하면서 그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사네하고, 네, 지금 여기 달칵바님께서 지금 사네와 니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네는 일단 그냥 루머가 나오는 수준인 것 같고, 분명히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아스날은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이 근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에는 일단은 동의는 하지 않고요. 아스날이 지금까지 스쿼드를 만들어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르테타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까지 평가할 정도로 제가 축구를 잘 본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에 이제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다만 이 부분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외도그루 없이 6주를 보냈고, 사카 없이 지금 거의 한 2달을 보내고 있고, 어느 팀이 그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10번과 그 월드 클래스 문을 두드리고 있는 라이트 윙이 없을 때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이 그럴 수 있을지. 네. 최고의 선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공격이 안 되는 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좀 명백하게, 아스날이 리그를 대표하는 최강 팀이 돼버려서 다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 텐백을 깨는 거는 어떤 팀에게나 어려운 과제죠. 예. 내려앉은 텐백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전술이, 그런 맞는 키 같은 전술이 있었다면, 네, 아무도 고생 안 할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는 게 네덜란드 1위 팀인 거의 수위권을 다투는 PSV를 상대하는 것보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 지금 아스날이, 저는 베스트 11이 나올 때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이제 베스트 11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과연 진짜로 베스트 11이 가동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다 할 때 과연 텐백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로 아스날의 공격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팀이 어떻게 89골을 넣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좌풀백 데려온 얘기는 이제 아까 스쿼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시된 포지션이 그쪽이었다는 말씀으로 이제 가름을 드리고요. 스털링 임대 처음 왔을 때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임대 오는 거 보고 절묘하게 진짜 필요한 선수를 잘 데려왔다, 그것도 이적시장 막판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시즌 시작할 때는 스털링 정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되게 적절하게
필요한 영입을 완료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저도 아직 뭐 부활의 또 조짐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즌 막판까지 스털링한테 여전히 기대를 할 건데, 스털링을 믿고 영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은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여전히 아르테타가 중시해 왔던 다른 포지션에서 살 수 있게 된 선수를 먼저 데리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도 그때 뜨고 있었고, 미켈 메리노도 갑자기 리그 베스트급 선수가 된 상황이었는데 영입이 가능해져 버려서, 그렇다면 이 어린 선수를 빨리 데리고 오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89골을 넣을 수 있었던 전 시즌의 공격진을 믿고 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스날의 스쿼드를 더 훌륭하게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의 이제 매니저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 이제 스몰 스쿼드라든지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부상이나 이런 돌변 사태가 발생할 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동의가 되고요. 다만 아르테타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아르테타가 저는 와킨스를 데려왔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르테타가 원하던 대로 6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와킨스를 데리고 왔으면 일단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았을 텐데, 아르테타가 못 데려오고 온 이유는 장기 플랜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제이슨 아이토와 팀 루이스 같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아스날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테타를 막은 거지, 아스날 망하고 아르테타 경질되라 이런 생각으로 막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모든 집합적 의사결정 속에서 아스날의 결정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르테타의 발언력이 다소 높은 정도라면 그 정도는 뭐 특별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테타가 막 권력으로 전횡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저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쪽의 근거보다는 아스날이 예전에 벵거 감독님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체제보다는 훨씬 나은 체제로 지금 정착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르테타를 믿어줬던 크론케 부자의 행동, 진짜 그때 한번 아스날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 오롤 나띵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진짜 온갖 문제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오바메양, 그리고 뭐 코로나, 뭐 이상한 레드카드 퇴장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아스날 순위가 막 떨어질 때 외부에서 아르테타를 경질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럼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 아르테타 잘랐어야 된다는 생각이실 텐데, 그때 크론케 같은 팀의 그 구단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뭐였죠? 날아와서 아르테타 감독을 만나고 당신은 완벽하게 지지하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승 경쟁하는 팀을 올라와서, 물론 이제 그때 뭐 우승 실패한 거는 안타까웠지만 챔스도 진출하고 우승 경쟁한 팀으로도 성장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아르테타를 신뢰해준 결정이 더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의 아스날 발전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스 8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캐스널님이 이거 가지고 전술 영상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오래 토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